안녕하세요. 저는 디지털 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후후 작가라고 합니다. 이 후후라는 말 자체는 어디서 나왔냐면, 제가 이렇게 한숨 쉴 일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. 살다 보면서. 그런데 상대를 대놓고 앞에서 한숨을 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듣기 싫은 말을 하든 참아야 할 부분이든 어떤 순간이 오면 저는 보통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살짝 웃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럴 때 보통 후후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이 후후라는 게 결국 한숨의 후도 들어있고 웃음의 후후도 들어있어 가지고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라도 제가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.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약간 한숨을 좀 쉬고 있는 그런 의미를 두 개를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이 재밌어 가지고 그냥 제 이름으로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후후로 결정하게 되었죠.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전공은 서양화 전공이다 보니까 일단은 서양화를 중점적으로 하고 NFT가 이제 좀 붐을 일으키면서 디지털 작업으로 좀 많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서양화, 그러니까 순수 회화 쪽 피지컬 작업과 디지털 작업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을 최초에 할 때도 그랬고, 저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직설적으로 어떤 대상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대상 안에 제 감정이라든지 어떤 물체를 의인화시킨다든지 동물의 감정을 넣어서 그것을 형상화시킨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목마를 주요 컨셉으로 하고 있고요. 이 목마를 통해서 제가 살아왔던 어떤 과거의 기억들이나 앞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어떤 상상력, 그런 상상 세계의 어떤 매개체로서 목마를 이용해서 그 목마에 제 감정을 심고 의인화시켜 가지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을 시작할 때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긴 했지만 프로이트가 말한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이쪽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렇게 뭐 철학적이거나 깊이 있는 어떤 인문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작품의 주요 주제가 다 제 과거의 기억에 있습니다. 과거의 기억에 있고 그 기억 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을 단서를 하나하나 모아서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과거로 가는 여행, 시간 여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굳이 꼭 꼽자면은 저는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관심은 되게 많지만 서로 웃는 게 좋다고, 제가 행복했던 기억들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해서 하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 기쁨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그런 단서들을 모아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일단 억지스러운 걸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일부러 애써 작품 내용을 구상하려 들지 않거든요.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안 나는 대로 두기 때문에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순간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. 영감이 떠오를 때는 항상 그것을 메모해 두거나 아니면은 음성으로 녹음을 해 놓든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두고 그것을 작업에 옮기는 과정을 거치거든요. 그래서 작품이 잘 나올 때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반면에 또 잘 안 나올 때는 제가 오래
작품을 못할 때는 한 1년 정도 쉰 적도 있습니다. 영감이 너무 떠오르지 않으면은 떠오를 때까지 이제 저는 기다리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 영감이 떠오르면은 그것을 기록해두고 그 기록했던 단서들을 모아서 이제 작품에 임하는데, 보통은 바로 디지털 작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색연필이나 볼펜으로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서로 옮기는 디지털 작업으로 넘어갑니다. 에피소드와 인상 깊었던 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,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제 첫 개인전입니다. 25살 때 했는데, 아무래도 저는 이 화단에 처음으로 인정을 받고, 마치 제가 진짜 작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작업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첫 개인전이었습니다. 가장 설레이기도 했고, 그런 항상 누군가가 전시하는 걸 보기만 했었던 저에게 그런 자리가 저에게 와서 되게 뜻깊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었던 전시였거든요. 그런데 에피소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 개인전 바로 앞에 전시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작품 발표를 하는 그룹으로 해서 작품 발표를 하는 경우가 그 전시가 있었는데, 그 자리에서 누군가 되게 그 모든 작가들을 모아서 이제 태클을 거신 분이 계시거든요. 그분과 되게 이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, 그때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무엇으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저에게 전응하라 했던 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때 제가 혈기왕성한 나이였기 때문에 또 사람들 대응하고자 좀 손 좀 봐야겠다는 생각에 전시가 끝나고 좀 잠깐 좀 보자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작품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생각이 안 떠오를 때입니다. 이게 아무리 작품을 하고 싶어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제 억지스러운 작품을 내면은 역시나 그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감정을 못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작품이 확실하다라는 어떤 이 상상력, 그러니까 영감이 떠오르는 그 순간이 정말 그 순간의 쾌감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. 제가 NFT로 넘어오면서 가장 애장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은 제목이 CMYK and White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피지컬 작업은 CMYK와 화이트만 있으면 모든 색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작품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, 디지털은 사실 RGB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었죠. 그래서 그 CMYK의 종교를 고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CMYK가 결국 피지컬에서는 모든 색상을 구성하기 때문에 작품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작품을 하면서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것이 정말 확실한 영감이다 라고 의심 없이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작품이 가장 애착이 강하기도 하고, 그리고 실제로 비주얼로 봤을 때도 그 작품의 제목과 내용과 시각적 이미지가 상당히 보는 사람 누가 보든지 메시지 전달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작품이 애착이 되게 많이 갑니다.
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작품은 이제 워터월드라는 작품인데, 이 작품에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물에서 뛰어노는 목마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 목마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그 말의 어떤 동세라든지 그런 형태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났는데,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하게 계단식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그 표현이 그 말의 어떤 다리나 몸통을 이용한 어떤 웨이브가 아니라, 이 각진 계단 모양의 이런 웨이브가 너무 제가 생각했던 그 말의 형상과 너무 비슷해가지고, 이것은 목마의 또 다른 혁신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행복하게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전 사실 엠페타에 거는 기대가 되게 큽니다. 일단은 엠페타를 알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, 과거에 어떤 기타 디지털 전시나 NFT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되게 일회성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물론 그 기획을 시작하는 그 주최 측에서는 많은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만, 그 로드맵이 끝까지 가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더라도 그 순간의 어떤 공모라든지 그 순간의 전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커뮤니티는 금방 와야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악순환의 재순환인 게 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다들 프로젝트를 접는 경우도 되게 많고, 아직까지는 언 땅에 씨 뿌리는 느낌인데, 엠페타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한번 전시를 해봤기도 하지만, 마치 이 언 땅이 녹을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씨가 결국 바닥에 스며들어서 싹을 틔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는 기대가 가장 큽니다. 지금 기대하는 바도 가장 크고요. 저도 함께 제가 미력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작가로 남고 싶고, 함께 잘 될 수 있기를 또 많이 부탁드리고 또 감사합니다.